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달리는 기차 창문 너머로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수영부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갈등과 마음의 상처는 하이리를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외딴 섬 토리시마행 배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갑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울창한 초록빛 숲을 품은 아담하고 아름다운 토리시마의 전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도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한 바다 내음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조용한 마을길을 따라 걷던 하이리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소녀가 바닷바람의 은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녀의 모습에 하이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하이리를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소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은 하이리의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바람처럼 가볍고 고요한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멍하니 홀로 남겨진 하이리는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잔상을 쫓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하이리는 서둘러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골길을 걸어 이모의 낡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서 활기차게 뛰놀던 어린 사촌 동생 우미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이리 형이 올 줄 알고 있었다며 소리치는 우미의 순수한 미소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곧이어 현관문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친근한 모습의 미사키 이모가 온화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모의 온기에서 진정한 가족의 정이 느껴집니다. 잘 차려진 시골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그동안 밀렸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열린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는 도시의 불면증에 시달리던 하이리를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여름 햇살이 방 안 깊숙한 곳까지 쏟아져 내리며 눈을 깨웠습니다. 우미가 밖에서 빨리 나오라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바람에 하이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그는 무거운 철제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가구들과 빛 바랜 사진첩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무기력하게 지내기보다 무엇이든 시작해보자는 마음의 하이리는 빗자루를 들고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땀방울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나른 끝에 겨우 숨을 돌릴 만한 시원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마을 앞 해수욕장으로 걸어가자 백사장에서 홀로 즐겁게 놀고 있는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모래사장 위에서 힘차게 끌고 다니는 소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하고 이색적이었습니다. 하이리를 발견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자신을 카모메라고 소개하며 활기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 섬에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의 장난 가득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당찬 눈빛은 묘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카모메는 품 안에서 오래되어 빛바랜 한 장의 가죽 지도를 꺼내 하이리의 눈앞에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나중에 진짜 모험을 떠날 때 꼭 자신을 도와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경쾌하게 걸어갔습니다. 신비로운 첫 만남들을 뒤로하고 하이리는 다시 고즈넉한 마을 골목을 지나 이모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어제 언덕에서 마주쳤던 은발의 소녀 시로아가 이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이리를 발견한 시로아는 깜짝 놀라며 이 섬에 있으면 불행해질 테니 당장 떠나라는 차가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거부 반응과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당에는 순간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섬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기에 그녀가 그토록 외롭게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의문이 커져만 갑니다. 하이리는 그녀의 차가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동안 시로아의 다친 마음을 꼭 열어주고 싶다는 강한 오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구석의 오래된 우물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하고 육중한 쇠사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구석의 오래된 우물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한 쇠사슬 소리에 하이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물 너머에서 튀어나온 것은 거대한 바퀴가 달린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가방을 힘겹게 끌고 나타난 사람은 단발머리에 밀짚 모자를 쓴 쾌활한 소녀 카모메였습니다.
카모메는 하이리를 보자마자 양손을 번쩍 들며 드디어 동료를 찾았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이리는 처음 보는 이 특이한 소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위에서 오래되고 낡은 양가죽으로 된 보물지도를 펼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 이 섬에 놀러왔던 친구들과 함께 숨겨둔 전설의 해적선을 찾아가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카모메는 진짜 해적선이 토리시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며 하이리의 손을 덥석 잡고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을 참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의 해적선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개의 특별한 열쇠를 찾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단서는 섬 북쪽에 위치한 오래된 등대 주변의 기묘한 바위들이었습니다. 카모메는 거대한 가방을 요란하게 끌며 가파른 언덕길을 낙천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이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에 도착한 카모메는 지도의 암호를 해독하며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진 바위 틈을 조사했습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하이리의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단 모양이 새겨진 낡고 묵직한 구리 재질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첫 선과에 고무된 카모메는 하이리의 등을 강하게 때리며 우리의 팀워크가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의 단서는 섬 중앙에 자리 잡은 빽빽하고 울창한 신목의 숲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를 단숨에 식혀주었습니다. 지도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이끼 낀 여우석상 아래를 주목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상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열쇠처럼 생긴 물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하이리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조타 핸들 모양이 각인된 두 번째 은빛 열쇠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위쪽 나뭇가지 사이로 야생 다람쥐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벌써 2개의 열쇠를 손에 넣은 카모메는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의 단서는 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늑하고 조용한 모래사장 해변이었습니다. 해변가에 도착하자마자 파도에 쓸려온 오래된 유리병 하나가 두 사람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유리병 마개를 열고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에는 파도 모양의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이리는 문장을 분석하여 해변 동쪽에 있는 커다란 고래 모양 바위의 그늘진 곳을 지목했습니다. 고래 바위 뒤쪽의 부드러운 모래를 깊게 파내자 마침내 돛 모양이 조각된 세 번째 황금빛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1개의 열쇠만 더 찾으면 어릴 적 꿈꾸었던 해적선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열쇠의 단서는 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서쪽 동굴 깊은 곳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붉은빛으로 물들어가자 주변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겁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카모메는 무거운 가방을 바위에 안전하게 묶어둔 뒤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쥐고 동굴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동굴 내부는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고 파도 소리가 사방의 벽면에 반사되어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제단 모양의 인공암석을 비추었습니다. 제단 중앙의 홈에는 마지막 4번째 열쇠인 나침반 문양의 검은색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카모메가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드디어 4개의 열쇠가 모두 모여 완벽한 세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열쇠가 뽑혀나간 제단 밑바닥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육중한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벽면이 무너지며 두 사람이 들어왔던 유일한 출구가 거대한 바위 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힌 두 사람 앞에 제단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스르륵 열리며 불길한 푸른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깊은 통로 너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생명체의 육중하고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숨소리는 하이리와 카모메의 온몸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카모메는 하이리의 옷자락을 꼭 쥔 채로 숨을 죽이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마침내 비춘 곳에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굴을 지켜온 거대한 바다거북 한 마리가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하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카모메 역시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4개의 열쇠가 가리키는 마지막 통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내부의 습하고 뜨거운 열기는 그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모험을 향한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바위에 기대어 쉬던 카모메는 갑자기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토리시마 섬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를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이후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고 늘 외톨이로 지내며 가상의 동화 속 모험만을 꿈꿔왔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이리는 겉보기에 항상 밝고 엉뚱했던 카모메의 마음속에 그토록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윽고 하이리 역시 과거의 수영 선수로서 겪었던 치명적인 좌절과 그로 인해 모든 꿈을 포기하고 섬으로 도망치듯 찾아온 자신의 트라우마를 꺼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공유하며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는 진정한 위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모메는 하이리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덕분에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오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철문에는 정확히 4개의 열쇠를 꽂을 수 있는 신비로운 문양의 홈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이리는 주머니에서 그동안 섬 전역을 누비며 간신히 모았던 4개의 낡은 열쇠들을 하나씩 꺼내어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홈에 넣고 돌리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동굴에 울렸습니다. 카모메는 남은 3개의 열쇠를 하이리와 함께 맞추며 매 순간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만끽했습니다. 마침내 4번째 열쇠가 완전히 돌아가는 순간 거대한 철문이 스르륵 열리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지하 해수 동굴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 해적선이 당당히 떠 있었습니다. 카모메는 어릴 적 약속했던 비밀의 해적선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진짜 실존하는 기적이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이리 역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며 카모메의 꿈이 현실이 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선착장 다리를 건너 마침내 전설의 해적선 갑판 위로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카모메는 키를 잡고 조타석에 서서 마치 진짜 해적선장이 된 것처럼 신나게 소리치며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이리는 갑판 한 구석에서 발견한 오래된 항해 일지를 펼쳐보며 이 배에 담긴 과거 모험가들의 흔적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항해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놀랍게도 카모메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그녀를 위해 남겨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함께 읽은 카모메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보물은 바로 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한 두 사람은 해적선 갑판에 나란히 앉아 동굴 천장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동굴 안으로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한여름 밤의 꿈만 같았던 모험의 완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이리는 실패에 좌절했던 과거를 완벽히 털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카모메 역시 더 이상 병실안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진정한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당당한 선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동굴을 나온 하이리와 카모메는 섬의 마을로 돌아와 그동안 함께했던 시로와 오미 등 다른 친구들과 기쁨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은 두 사람이 가져온 놀라운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한 웃음과 함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찬란했던 토리시마 섬에서의 여름방학은 완벽한 행복과 평화 속에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는 하이리는 카모메와 함께 처음 만났던 아름다운 섬의 해변가 언덕에 다시 섰습니다. 카모메는 자신의 소중한 여행 가방을 꼭 쥔 채로 하이리에게 다음 여름에도 반드시 이 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건넸습니다. 하이리는 주저없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하며 가슴속에 평생 바래지 않을 영원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새겼습니다. 모든 트라우마는 극복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진정한 구원과 깊은 유대감만이 아름답게 남았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 하이리를 태운 배가 선착장을 떠나갈 때 카모메와 친구들은 멀어지는 배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의 갑판에서 섬을 바라보는 하이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찬란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찬란한 한여름날의 꿈 같던 비밀 해적선 모험은 완벽한 결말을 맺었고 그들이 함께 나눈 눈부신 기적은 다가올 새로운 계절 위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